K리그를 무시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깨뜨리고 손에 쥔 한국 대표팀 감독 지휘봉.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부정 출발입니다. 이런 팀에 신뢰가 있을까요?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무신뢰 대표팀이 출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신뢰 행보를 보인 홍명보 감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은 기회주의자들. 홍 감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코칭 스태프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외국인 코치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코치직 수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대표팀 선수 명단 26명이 공개됐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까지 모두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출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대표팀 역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발탁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을 자격이 있느냐였습니다.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 감독의 생각, 자세, 태도, 대응 방안 등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홍 감독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이 관여해 만든 대표팀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자신이 대표팀 감독이 되고자 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처럼 홍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가 그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다. 내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 역시 확실하지 않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 홍 감독 자신도 신뢰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 감독이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이런 대표팀에 무슨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감독과 선수, 감독과 팬 사이에 신뢰가 깨진 대표팀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래지향적 대표팀이라고? 이런 팀의 미래는 없습니다. 분열과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과 기회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확실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약 57,000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30일 기준 총 57,437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K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 여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 안의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 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